이 4월 3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브릭스 진영의 움직임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뒤이어서 짚어보겠지만 오펙 플러스의 이번에 감산 결정 같은 경우에도 브릭스와 연결시켜서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글로벌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브릭스 진영과 이 서방 G7 진영, 특히 미국과의 대립각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좀 날이 세워져 있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여지들이 많다라는 점에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굉장히 흥미롭다. 뭐 이렇게 바라볼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브릭스 진영의 공용 통화 이 개발이 상당히 본궤도에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두마, 러시아 의회죠. 부의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새로운 브릭스 통화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브릭스 국가들은 통화 결제 전환 이후에 새로운 화폐를 도입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화폐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브릭스 국가 통화로 결제를 전환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경간 결제에 있어서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로서 달러를 중심으로 결제를 했는데 이제 달러로 안 하고 브릭스 진영에서는 브릭스 국가 통화, 그러니까 뭐 중국의 위안화, 러시아의 루블, 아니면은 브라질의 헤알, 이런 식의 브릭스 자국 통화들로 브릭스 진영에서는 국경 간 결제, 무역 결제를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브릭스 전용 공용 통화 리저브 커런시를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개발이 된다라면 이후에는 브릭스 국가들 통화가 아니라 새롭게 개발된 브릭스 공용 통화를 통해서 브릭스 진영의 국경 간 결제를 진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러시아 두마 부의장이. 재밌습니다. 이게 사실 블록체인 기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브릭스 진영의 경제 권역이 굉장히 단단하게 형성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기존의 G7, 미국이 필두에 서 있는 G7 진영과 하나의 어떤 거대한 대립각을 세우는, 글로벌라이즈하게 바라봤을 때는 하나의 두 개의 파트가 대립하면서 지금 충돌하는 그런 그림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러시아와 중국은 위안화 결제로 이미 합의가 된 상태고, 중국과 브라질도 위안화 그리고 헤알화 결제로 지금 합의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릭스 중심의 경제 권역이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물론 이게 성공한다, 성공 못한다, 이미 벌써 뭐 뜨겁습니다. 이런저런 반응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성공 여부를 떠나서 브릭스 진영의 자체적인 틀, 그러니까 브릭스 내부 구성원들을 보면 일단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인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인도 여기서 이미 그림이 끝나는 거예요. 일단 인구 대국의 사이즈로 보나 GDP의 성장 속도를 보나 브릭스가 지금 G7을 압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막 삐그덕거릴 수는 있겠지만 조금 중장기적 5년, 10년의 관점으로 내다봤을 때는 이게 실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갖게 충분하다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비트코인과 크립토 커런시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술 채택을 하고 있는 브릭스 진영에서 브릭스 전용 공용 통화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 되게 재밌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블록체인 기반이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디지털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형태가 된다라는 건 블록체인 기반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참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뭐 호불호를 떠나서 아무튼 브릭스 진영이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거는 엄연한 팩트가 된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김순우님 고맙습니다. 네, 늘 감사드려요. 저희가 채널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심리적으로도 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티브님 어서 오세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까지 나서서 홍콩이 암호화폐 허브로 재부상하고 있다. 이거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개별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같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떤 방향성과 그림에 대해서는 이미 잘 각인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다라는 게 지금 재밌는 거죠. 미국 규제, 그러니까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나 블록체인 업계에 대해서 미국이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시장의 중심축이 홍콩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괜찮은 기업들이 다 지금 홍콩으로 간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예 트레이딩과, 그러면서 기업들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거래소들도 움직이고, 거래소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어떤
자금의 흐름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딩과 투자의 중심축도 홍콩으로 기울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거는 6월이에요. 6월. 홍콩에서 6월에 암호화폐 라이선스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의 바스프를 인증하는 그 계획 시점이 지금 6월이에요. 그러니까 6월부터 홍콩에서는 크립토커런시가 정식 암호화폐 거래소 허가를 받고 이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지금 중국 국영은행들이 홍콩 지사를 통해서 크립토 기업들을 대상으로 뭐 대출 이런 거 지금 작업하고 있잖아요. 영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지금 되게 재밌는 상황이 지금 홍콩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 그냥 은행도 아니고 중국의 국영은행들 한 서너 곳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뭘까? 이게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걸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국영은행들이 지금 홍콩 지사를 통해서 움직였다라는 거에서 우리는 중국 본토가 이제 크립토 규제 완화에 어떤 신호탄을 쏴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고요. 6월부터 홍콩에서 이게 지금 본격화 된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타임테이블을 놓고 바라봤을 때 이제 7월, 그러니까 하반기로 넘어갈 때부터 비트코인 반감기 영향권으로 접어든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6월에 홍콩에서 암호화폐 정식 거래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오픈을 하는 거죠. 재밌는 건 뭐냐면 이미 홍콩은 비트코인 선물 ETF를 출시를 한 것이고,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올해 안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 도시가 바로 홍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홍콩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사실은 우리는 지금 조금 전략적으로, 특히 이제 중국 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런 이슈적인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가 꽤나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트코인 강세장이 이제 상반기, 그러니까 한 6월 시점, 상반기가 끝나는 이 시점부터는 조금 이렇게 더 본격화되는 게 아닐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뭐 호주의 암호화폐 거래소 인디펜던트 리저브라는 곳, 이 호주 거래소까지 홍콩으로 지금 가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이유 다른 게 없죠. 홍콩이 디지털 자산 허브를 구축하고 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홍콩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아시아 지사의 거점 홍콩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의미가 큽니다. 특히나 여기서 지금 또 이건 또 하나의 다른 덩어리로, 이 같은 관점의 방향이지만 다른 덩어리에서 봤을 때 중국이 지금 미국 국채를 많이 매도했다라는 걸 우리가 짚어봤었잖아요. 원래 중국이 가지고 있던 미국 국채 보유량이 1조 3천억 달러 규모였는데 이게 최근에 지금 8,500억 달러까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선 돈을 회수한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돈줄이 더 조이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던 돈줄이 저쪽으로 다시 회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강달러의 시대로 인해,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구장창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이 차이나런, 그러니까 중국에 있던 자본이 고금리를 얻을 수 있는 미국으로 이동하는 차이나런이 심화가 됐고, 이거에 대해서 중국이 나름의 카운터펀치를 날린 게 아니냐, 그래서 머니게임이 심화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사실 미국을 압박하는 어떤 중국 자체적인 트라이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들, 미국에 대한 어떤 서방 진영과 브릭스의 대립 구도가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의 돈줄을 조이게끔 나름의 어떤 카운터 펀치를 날리고 있고, 홍콩을 중심으로 6월부터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이 기대되는 와중에, 이르면 2분기에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된다라면, 늦어도 올해 안에 출시가 된다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 약간 재밌게 바라볼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직 구체적이진 않아요. 언제가 될지. 그런데 6월부터 거래소들이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6월 이후부터 정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좀 더 빨리 비트코인 현물 ETF가 홍콩에서 승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바라볼 여지가 있습니다. 레베카 신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인데 아예 2분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이 있다. 2분기라고 해봤자 6월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에 오케이 때리면서 동시에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출시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재밌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중국 내륙 투자자가 이제 홍콩 ETF 투자에 허용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암호화폐 ETF까지 투자가 확대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홍콩 ETF의 운용 자산이 올해 연말까지 500억 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 여기에 비트코인 ETF까지, 현물 ETF까지 출시가 되면 아주 그냥 불 붙은 데다 기름 그냥 끼얹는 거죠. 뭐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내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지금 조금 의미 있게 바라봐야 되는 거는 이게 오늘 나온 건데, 오펙 플러스가 원유를 추가 감산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5월부터 하루에 100만 배럴씩 감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지금 오펙, 그러니까 사우디에다가 오펙 플러스, 러시아까지, 그러니까 이건 오펙 플러스가 이랬다라는 거는 사우디랑 러시아랑 지금 손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브릭스 진영에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사우디가 러시아 편을 들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이게 미국을 엄청 열받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간당간당 간신히 인플레이션이 잡힐까 말까 이런 상황인데, 지금 하루에 100만 배럴씩 감산을 하면 연말에 배럴당 한 1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완전히 욕 나오는 상황이죠. 연말에 100달러, 거기에 겨울, 동계 시즌, 완전 지금 이게 이놈 이렇게 지금 욕 나오기 딱 좋은 상황을 지금 사우디와 러시아가 함께 손을 맞잡고 오펙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미국을 때려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하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이슈들이, 거의 대부분의 이슈들이 중국, 러시아와 미국의 대립, 그러니까 브릭스와 이 G7의 대립 구도에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사이사이에 인플레이션 이슈가 있고, 이제 세부적인 소재로서, 공격 소재로서 원유 가격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인플레이션 수치가 있는 거고, 뭐 이런 지금 상황이 막 글로벌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그럼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될까? 이게 비트코인에는 어떤 성격을 쥐어지게 될까? 지금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비트코인이 28,000달러를 다시 뚫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 right now의 개념에서만 놓고 보자라면 지금 비트코인은 약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역할을 조금 더 상대적으로 한 6개월 전보다 조금 더 강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발 금융 시스템 위기 우려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서 영향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영향을 지금 조금씩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것 같아?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 미국 금융 시스템이 좀 위기? 우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에 대한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서 어디?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약간 어떤 평가와 관심의 단계로 접어든 게 아닌가. 이게 아니고선 오늘 갑자기 28,000달러 뚫어낸 건 설명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외부적으로 비트코인의 흐름에 있어서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작용해 주는 걸로 바라볼 수 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조금 종합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 MIT 연구원이 발표한 비트코인 학술 연구 논문이 꽤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이게 뭐 사실 딱 봐도 재미없죠. 재미없어 보이는데 이게 지금 아마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잠재력을 이 군사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안 이슈와 관련해서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비트코인은 정보 보안 측면에서 군사적 솔루션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 사이버 방어 프로토콜 역할을 할 수 있다. 되게 재밌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비쌉니다. 한 권에 5만 원이에요, 5만 원. 가격이 되게 비싼데 국내 번역이 되면 조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는 원서로 보면 어려워서 못 봅니다. 이거 되게 전문 이 학술 논문이어서 비싸게 너무 비싸고, 어쨌든 그래서 이런 정보 보안의 측면에서 MIT가 미국 국방부에서 이거 돈 받은 거거든요. 국방부 후원 연구 돈 받고 이런 내용을 썼다. 그러니까
이 연구원이 그렇게 써요. 이제 이렇기 때문에 사이버 방어 프로토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골 때리는 상황인 거죠. 미국은 눌러대고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 브릭스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홍콩은 필두로 아주 그냥 만만세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미국 MIT 연구원이 국방부 돈 받고 논문을 썼는데 비트코인 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미국 행정부에. 적어도 미국 국방부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정보 보안 측면에서 되게 훌륭하다니까. 니네 지금 자꾸 무슨 마켓에서 시세 급등이니 뭐 이런 얘기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니네가 자꾸 거짓하는 거야. 미국 SEC 막 이상한 병신짓 하는 거는 니네가 지금 한 가지만 봐서 그래. 야, 지금 뭐 40% 50% 폭락하는 게 그게 폭락이야? 페이스북도 40%씩 빠지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MIT 연구원이 상당히 논리적인 일침을, 더군다나 무슨 에세이 형식도 아니고 논문의 형식으로 논문을 가지고 이렇게 일침을 했다라는 게 너무 재밌는 부분이고, 이게 책으로 이렇게 발간이 돼서 아마존의 베스트셀러에 올랐다라는 거는 그만큼 관심이 크고, 리뷰가 233기가 달렸는데 별점 만점이에요. 예, 지금 이거 비트코인 리스트들 다 달려들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뭐 이런 일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바라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예전에 저희가 지난주가 짚어봤던 건데,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종합해서 머릿속에 집어 넣으시고 요걸 보시면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세상의 질서가 지금,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 질서가 지금 오고 있어. 미국은 3조 2천억 달러에 지금 빚이 있고 큰일이죠. 이거 돈 찍어내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건데, 이걸 또 갚으려면 뭘 하겠어요? 돈 더 찍어내야겠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달러 가치는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달러 도미넌스가 지금 잠식당하고 있고 좀 더 낮아지고 있고, 미국의 어떤 이런 제국주의적인 거의 행태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완전 개피곤해. 그리고 브릭스가 떠오르고 있고 위안화가 떠오르고 있어. 그리고 비트코인이 떠오르고 있어. 이게 좀 새롭게 보이시지 않나요? 오늘까지 벌어진 여러 일련의 상황들을 놓고 보면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은 세상, 뭐 더 좋든 나쁘든 미국 주도의 이런 단일화된 시대는 이제 뭐 거의 끝난 것 같아. 그리고 새로운 다극화 시대가 지금 시작되고 있어. 맞는 말이에요. 지금 미국 주도의 어떤 흐름이라는 거는 뭔가 굉장히 큰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어떤 돈의 패권에 있어서 달러 패권이 지금 균열이 꽤 강하게 스크래치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바라보시면 크립토 커런시에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대적인 방향성에 맞는 지금 방향으로 우리가 세팅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점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